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마도 이 강의를 들으시는 학생들은 주로 자연과학대학의 1학년 또는 재수가 가는 학생들, 그리고 아마 2학년이 아마 대부분 될 건데요. 어떠한 학과인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뭐 해양학과나 화학과나 또는 뭐 물리학과나 생명과학과가 아닌 다른 자연과학대학에서 생명과학을 듣는 학생들이 수강을 할 겁니다. 저는 생명과학과의 조장천 교수이고요. 지금부터 생명과학 2학기 강의, 즉 생명과학 2 강의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눈은 독수리 눈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부엉이 눈인가요? 독수리 눈입니다. 한번 설명을 천천히 하죠. 자, 동영상을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시대입니다. 우리는 200년 이상 기계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업혁명 이후에 많은 대기 오염과 같은 환경 문제가 유래되기도 했습니다. 이제 기계 시대가 지나가고 바로 생명의 시대가 싹이 트고 있고 동이 트고 있습니다. 미생물들을 비롯한 여러 가지 생명의 비밀들이 디코딩되고 있으며, 디코딩 되었단 말은 DNA나 RNA나 단백질 정보가 풀렸다는 얘기고 해독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인간과 지구의 삶을 지탱해줄 미생물들의 중요성, 생물들의 중요성이 떠오르는 시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몸 안에 있는 장 내에 있는 세균들이 여러분들의 머리도 결정하고 지능도 결정하고 여러분들의 건강도 결정하고 여러분들이 다이어트도 담아 결정을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제 미생물을 비롯한 많은 생명들이 주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생명과학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현대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의 중요한 이슈들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당장 여러분들 신문들을 보더라도, 뉴스를 보더라도 인간 유전체, 게놈 프로젝트, 그리고 줄기세포 등 아주 다양한 생물학적 용어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충분히 이해해야만 우리가 시사적인 그러한 내용들을 알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이죠. 그처럼 이렇기 때문에 생명과학 2를 공부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저는 미생물학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담수 미생물학으로 석사를 받았고요. 지하수 미생물학으로 박사를 받았고, 그리고 짠물인 해양을 중심으로 미생물학을 연구해서 오레곤 주립대학교에서 포스닥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대 모습인데요. 2005년대 인하대학교에 와서 현재 분자 환경 미생물학 연구실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주로 박테리아, 즉 세균에 대한 연구와 그리고 그들의 기능에 대한 연구, 그리고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들까지 다양하게 연구를 수행을 전 세계 하고 바다에 있습니다. 가장 많은 바이러스를 분리하는데 잠시만 성공했습니다. 보시죠. 이 해양 바이러스는 기후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데요. 이은정 과학 전문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국내 연구진이 동해 바다에서 분리한 바이러스입니다. 육각형의 몸체에 짧은 꼬리가 또렷이 보입니다. 이 바이러스의 유전자를 분석해보니 동해뿐 아니라 태평양과 인도양, 극지방까지 전 세계 해양 바이러스의 25%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존재할 것이라는 추정은 있었으나 실제 분리에 성공한 것은 처음입니다. 낮은 농도의 영양분만이 존재하는 배지를 사용해서 세균을 대항하는 실험을 계속 수행을 해왔고요. 그 결과 해양에 많이 존재하는 바이러스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보통 바이러스들은 사람에 감염돼 질병을 일으키지만 해양 바이러스는 바다에 사는 세균들을 잡아먹습니다. 바다 세균들은 이산화탄소와 구름 씨앗인 황화합물을 배출하는데 해양 바이러스가 세균을 공격하면 이산화탄소와 구름 씨앗이 적게 형성됩니다. 반대로 해양 바이러스가 줄어들면 이산화탄소와 구름의 양이 늘어나 기후에 영향을 줍니다. 바다에 살고 있는 바이러스를 일렬로 나열할 경우에 태양계를 벗어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수의 바이러스가 바다에 살고 있습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균과 바이러스는 지구 기후의 변화나 환경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이 바이러스의 분리 성공은 해양 물질 순환과 기후 변화와의 관계를 정확히 해명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은정입니다. 네, 이처럼 혹시 해양학과 학생들이 강의를 수강할 수도
있겠네요. 해양학적인 의미에서도 미생물은 많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다양한 생물들이 지구에 살고 있으며 이들이 어떻게 지구의 생태계를 유지하고 동물과 식물과 미생물이 인간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또한 이번 생명과학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교재는요. 캠벨의 생명과학 포커스를 가지고 사용할 겁니다. 캠벨의 생명과학 포커스는 원래 이제 캠벨 9판인데 상당히 두껍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캠벨 생명과학 포커스를 사용해서 분철을 합니다. 그래서 책 한쪽은 1학기 때 그리고 후반부는 2학기 때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총 챕터가 46개가 되는데 1학기가 이제 23개, 2학기가 이제 23개 이렇게 해서 저희가 2학기는 챕터 24부터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서로는요. 캠벨의 Biology and Focus이고요. 그리고 이제 출판사는 피어슨 출판사고요. 번역판으로는 캠벨 생명과학 포커스입니다. 그래서 1학기에 생명과학을 수강하셨던 학생들이라면 앞에는 빼고 이제 뒤에 부분을 가지고 오시면 되고요. 앞에 부분도 복습을 하면 당연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앞부분에 주로 이제 분자생물학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면 2학기의 과정이 매우 수월합니다. 또한 1학기에 여러분들이 진화론을 배웠기 때문에 진화론을 배우고 나면 2학기에 환경 부분들, 생태학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1학기 것도 한번 복습해 보기를 권합니다. 2학기 강의는 크게 4가지 단원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 진화의 역사가 4단원이고요. 5단원은 식물의 형태 및 기능, 그리고 6단원은 동물의 형태 및 기능, 7단원은 생태학입니다. 그래서 4단원은 생명 진화의 역사이고요. 자, 초기 생명과 원핵 생물의 다양성, 그러니까 미생물들의 다양성, 어떻게 초기에는 생명이 나왔을까, 탄생했을까, 그리고 태초의 생명체로부터 탄생한 원핵 생물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다양할까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자, 남조세균이 시아노박테리아가 나중에 세균들을 얻어서 나중에 진핵생물이 되거나 또는 미토콘드리아와 클로로플라스트, 즉 염석체를 얻어서 바로 식물이 되고 그리고 엽록체는 가지지 않고 미토콘드리아만 가지고 있는 동물이 됐을까? 즉 초기의 진핵생물의 기원과 그리고 다양성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식물과 균류가 바다에서 조금씩 탄생해서 육지로 와서 육지에 정착하는 과정들, 그리고 동물들이 얼마나 다양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척추동물, 무척추동물문을 문 중심으로 우리가 파일럼 중심으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리고 5단원은 식물이고요. 식물의 구조, 그 다음에 관다발 식물의 영양 상태들, 그리고 수송 기작들, 그리고 현화 식물의 생식과 토착과 그리고 꽃에 대한 여러 가지의 특징들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요. 여러 가지 환경 자극에 대해서 식물들은 어떻게 반응할까를 조금 더 생리적으로 분자생물학적으로 검토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2학기 강의의 상당히 중요한 핵심 부분이요. 동물의 형태 및 기능입니다. 그래서 호르몬과 같은 내분비 신호에 대한 것, 동물은 어떤 식으로 먹고 소화를 하는지, 동물의 영양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요. 그리고 피, 순환계, 그리고 허파를 통하는 기체교환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리고 면역계, 항원항체 반응들,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미생물과 바이러스에 싸워서 인간이 질병을 이길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면역계를 통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는 유성생식을 하잖아요. 그래서 생식에 대해서 어떻게 아기를 낳는지, 발생을 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요. 그리고 신경 시스템에 대한 공부를 할 거고, 그리고 운동계, 신경계, 운동 기작과 동물의 행동에 이르는 여러 가지 동물 생리학적인 특징들을 6단원을 통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7단원을 통해서 우리가 생태학을 공부를 할 건데요. 개체군 생태학, 군집 생태학, 종과 종들 사이의 상호 관계들, 그 다음에 생태계의 물질 순환과 에너지 흐름들, 카본과 에너지, 즉 오이코스로 대변되는 생태학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지구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생물학자들은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될지를 보전 생물학적인
관점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생태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강의 목표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생명과학에서 다루고 있는 다양한 학문 영역에 대해서 기초적인 교양을 쌓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과학 시대를 살고 있는, 바이오 시대를 살고 있는 교양인이 갖춰야 할 기본적인 소양들을 우리가 갖추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그리고 또한 생명과학적 용어는 화학이나 물리학에서도 일부는 이렇게 차용되기도 합니다. 특히 화학 부분에서 생화학 부분들은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생명과학 용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실용적인 접근을 해서 다양한 전공과의 융합, 통섭을 할 수 있는 인간형 과학자들을 길러내는 목표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이 생명과학을 좀 더 심도 있게 공부하고 싶고 심도 있게 공부하는 해서 조금 더 높은 단계의 전공 심화를 공부하고 싶다는 학생들의 심화 학습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근본 지식을 획득하도록 합니다. 강의는 사이버 클래스, 블랙보드를 이용해서 모든 강의 자료들을 업데이트를 하고 업로드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수업 진도표는 당연히 강의 계획서에 나와 있는 대로 진행이 되겠지만 주차별 내용은 약간의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학기 때는 24장부터 43장까지 이르는 챕터를 저희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평가는 상대평가입니다. 출석은 10%, 그리고 중간고사는 40%, 기말고사는 40%, 그리고 태도 및 기타, 질문 이게 10%입니다. 출석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결석을 한 번 하면 마이너스 1점이고요. 지각을 한 번 하면 마이너스 0.3점입니다. 단 3회 지각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0.3 곱하기 3 플러스 마이너스 0.1, 그래서 총 마이너스 1점이 감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대평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제가 그레이딩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 제24장 초기 생명과 원핵생물의 다양성부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시대, 생명의 시대에 우리가 생명의 시대를 살아가는 교양인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생명과학의 소양을 갖추는 것을 당장 이번 학기 강의에서부터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